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도 마침내 내년 3% 성장을 포기했습니다. 일자리도 내수도 모두 악화할 전망이라서 정부는 21조 원 이상 공공자금을 연초부터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6%, 3%는 물 건너갔고 전망을 달성해도 3년째 같은 수준의 저성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공세적 통상 정책, 기업 부채 급증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겹쳐 한국 경제가 뻗어나갈 틈은 내년에도 비좁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것도 2% 초반까지 낮춘 민간 연구기관들보다는 낙관적인 건데 전망이라기보다 노력해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효과 약 플러스 0.2%포인트를 감안해서 2.6%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담았다는 점. 설비 투자만 마이너스를 겨우 벗어날 뿐 체감 경기 척도인 민간 소비, 일자리 사정은 지금도 안 좋은데 더 나빠지고 물가는 더 오릅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줄고 경기 버팀목이었던 건설 투자 증가율도 급락할 전망입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정부는 다시 한번 공공자금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연초부터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원 자금은 올해분 초과 세수와 재정 집행률 제고를 통한 추가 투입, 공공기관 투자 7조 원, 정책금융 8조 원까지 21조 원 이상입니다. 400조 원 규모 내년 예산 정도로는 경기와 일자리 위축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는 또 1분기 경제 사정을 지켜본 뒤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초부터 정부의 재정과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을 늘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제2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황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했던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과감한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구조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내년도 경제 정책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미래 대비 구조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 둔화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내년 초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 권한대행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며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지난 2015년 14%에서 올해 10%대로 낮아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내년 6%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금융포럼에서 최근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내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2018년에는 가계부채가 연착륙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명절 기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전파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정부는 설이 오기 전 AI를 종식시키겠다는 각오지만 설까지 AI가 계속될 경우 작년처럼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올겨울 맹위를 떨치던 AI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에서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43일 만에 처음으로 의심 신고가 멎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 지역에서 야생조류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새 도래지를 폐쇄하고 해넘이와 해돋이 행사까지 줄줄이 취소하며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지만 변수는 명절입니다. 가깝게는 신정이, 한 달 뒤에는 설이 있습니다. 명절엔 사람과 차량이 일시에 전국으로 이동하는 만큼 누가 언제 어디서 AI를 옮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성묘객들은 산에서 직접 AI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AI에 감염된 철새의 분변 등을 만지거나 밟은 뒤 이를 모른 채 농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설까지 AI가 계속될 경우 작년처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작년 2월엔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창궐해 설 기간 2차례에 걸쳐 전국 철새 도래지와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소독했습니다. 주요 도로엔 거점 소독 시설이 추가돼 농가 차량뿐만 아니라 귀성 차량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축산 농가에선 AI나 구제역 전파를 우려해 가족들의 귀향을 꺼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살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지난 10월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28만 8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동기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48만 1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5%, 또 임시 일용직은 149만 3천 원으로 2.4% 늘어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금융과 보험업이 492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과 음식점업이 188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앞으로 퇴직하기 전 한 번 이상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찾으면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5년간 국민 노후 지원의 밑그림을 담은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된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완성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801만 명에게 먼저 적용되며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동해서 구체화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핵심 기술을 키우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 4월까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종합대책은 크게 기술, 산업, 사회 등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기술력을 갖춘 뒤 이를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합니다. 이에 맞춰 노동 교육 시스템도 개편해 전 분야를 지능정보 사회에 부합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제도,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키우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기술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술력 향상을 위해 뇌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지능형 사이버 방어기술 등 10개 과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중점 데이터를 추가 선정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선도 학교도 올해보다 300개 늘려 내년에 1,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의사들의 비윤리성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병원 의사가 백혈병 환아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고 이 환아는 완치 판정을 받아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의사 김영욱 씨는 얼마 전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기증받은 백혈병 환아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 조혈모 세포 기증을 신청했고 12년이 지난 후 유전자형이 일치한 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혈모 세포란 혈액을 만드는 세포로 유전자형 일치 확률이 부모 5%, 형제자매 25%이며 가족 중 일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혈연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일치 확률은 2만 분의 1 정도여서 기증자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와 달리 최근엔 골수가 아닌 말초 혈관에서 조혈모 세포를 채취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조혈모 세포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가 받는 통증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기증 실적은 줄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감소해 한 해 평균 300건을 조금 넘을 뿐입니다. 최근 김 씨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은 어린이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완치된 아이가 저는 제 딸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이제 씩씩하고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조혈모 세포가 맺어준 한 의사와 백혈병 어린이와의 인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국립공원 해맞이 해넘이 명소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언뜻 해 뜨고 지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명소마다 특색이 있다는 게 국립공원의 설명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굽이진 계곡 사이로 서서히 빛이 스며들고 구름이 금빛 해를 두르면 곧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름 뒤에 감춰진 순간에도 찬란한 햇빛은 일렁이는 파도에 부서지며 작은 반짝임을 흩뿌립니다. 30분만 걸어오르면 볼 수 있는 경주 토암산의 일출입니다. 내려오는 길엔 덤으로 석굴암의 웅장함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힘겨운 산행 없이도 해돋이와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 10곳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선정했습니다. 서울에는 15분만 걸으면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북한산 둘레길 구름 전망대가 있고 전라북도의 덕유산은 곤돌라로 20분이면 아름다운 설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산행 시간 2시간으로 다른 곳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동해바다와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는 설악산 울산바위 전망대는 최근 조성된 곳으로 올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갯돌 해변이 만들어낸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전남 다도해 해상 정돌이 구개 등과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태안해안 연포 해변 등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좋은 해넘이 명소로는 대나무 그물이 어우러진 경남 사천의 한려해상 실안해안과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하섬 전망대, 충청과 영남을 이어주는 소백산 중령제 등 3곳이 꼽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강설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016년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한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뜨는지 살펴보면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일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1월에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유망 직업 21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첨단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14개, 삶의 질과 공공안전 분야에서 7개 직업을 선정했습니다. 크루즈 승무원이나 빅데이터 분석가처럼 이미 들어본 직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소한 직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21개 직업이 쭉 적혀 있는데요. 상당히 생소한 이름의 직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사, 도그 워크 이런 직업들은 아마도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동물 매개 치료사는 개, 고양이, 말, 돌고래 등의 도우미 동물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신체적 또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직업입니다. 말 그대로 동물을 매개로 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인 건데요. ADHD 증후군이나 우울증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병리학적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망 직종에 유독 동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자, 도그 워커는 말 그대로 개와 함께 걷는 사람을 뜻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도그워크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와 교감하면서 함께 산책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고 반려견의 삶의 질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죠. 도그워크는 함께 산책하면서 반려견과의 교감 속에서 현재 상태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참 재미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 보는 직업이 있었어요. 메이커스 랩 코디네이터.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신기술 가운데 3D 프린팅 기술이 있습니다. 3D 입체 시스템의 구현으로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사물을 만들 수가 있죠. 이 3D 프린팅 신기술을 이용한 일종의 공방이 메이커스 랩인데요. 이곳에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이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각종 조각품, 프라모델, 신종 발명품까지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감정 노동사라는 직업도 눈에 띄는데요.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직업이겠죠? 네, 지금도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앞으로 육체 노동은 대부분 기계가 담당하고 인간의 노동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감정 노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의 종류도 다양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들의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이 유망하다는 평가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삶의 질, 또 복지와 관련된 유망한 직업을 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직업 살펴볼까요? 자, 스마트팜 구축자라는 직업이 또 눈에 띄네요. 네, 이 스마트팜은 인간이 거의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농장을 말합니다. 이 농장은 한 번 구축을 하면 기후, 작물의 상태, 병충해 등등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스마트팜 구축자라고 합니다. 또 개인 간의 대출 전문가라는 직업도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지금은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중개자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 간에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안전하게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개인 간의 대출 전문가입니다. 네, 정말 새로운 직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직업들을 살펴보니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실감이 조금씩 나는 것 같은데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직업들도 유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범죄 환경 예방 전문가, 로봇 윤리학자 등의 관련 직업인데요. 개인 간의 정보가 실시간 교환이 되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업이 완수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를 이용한 예상치 못한 범죄, 또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뽑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조금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 새롭고 융합적인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